이렇게 되면 다음 기사가 좀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볼까요? 김남국 코인 자금 출처 드러나나 검찰 거래소 지갑 기록 확보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갑에 들어가 있는 이 거래 내역들, 기록들 이거를 지금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건데 아니 뭐 그 전에 이미 다 뭐 김남국 코인 지갑이라고 해서 다 공개됐었던 거 아니야? 네티즌들이 다 해갖고 뭐 가상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공개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잡코인 있다고 다 얘기했잖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밑줄 볼까요? 검찰이 압수한 코인 거래 내역은 거래소 내부 데이터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네, 내부 데이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이거 김남국 의원 계좌입니다. 코인 지갑의 이동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마블엑스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이런 얘기했었던 거는 공개된 데이터였습니다. 공개된 데이터.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붙지 않아서 그렇게 공개된 거래 내역은 거래 수수료가 붙는 건데 거래 수수료가 붙지 않아서 오히려 더 선호도가 높은 많이들 거래하는 거래소 지갑 거래 내역은 온체인 데이터가 공개된 데이터가 아니다. 오직 거래소 내부 데이터를 통해서만 이 매매 코인 종류와 물량, 시점 등 세밀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온체인 데이터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유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뭐 위믹스도 있고 마블엑스도 있고 클레이페이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공개된 부분은 그거였고 공개되지 않은 게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 이 검찰이 확보를 좀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상식 실장님, 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지갑 기록이 자칫 판도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많이 해왔지만은 저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이제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법은 또 두 차례 걸친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각한 이유는 바로 이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네. 지금 사회적인 이제 관심이 막 비등하니까 법원도 이제 영장을 발부했는데 네. 이제까지 외부에 공개된 자료 말고 이제 내부 자료가 네. 입수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앵커의 말씀처럼 판도라의 상징자가 될 수 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결백을 주장해 왔는데 내돈 내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내돈 내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러나 정치인들의 경우에 항상 저게 뭐 정치 자금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금의 출처와 자금의 용도인데요. 네. 예, 저게 이제 검찰 수사로 저게 차츰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뜻하고 잘못이 없다면 네. 검찰이 수사에서 이제 전모를 밝히기 전에 자기가 먼저 모든 사실을 밝히는 선제적으로. 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언입니다.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느니 먼저 선제적으로 오픈을 하는 게 오히려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검찰이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내역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검찰, 김남국 코인 거래 내역 확보, 에어드롭 취득 위법성 집중 점검입니다. 에어드롭, 이 코인을 무상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금 제공을 하는 거를 에어드롭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중에서 뿌리듯이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줬다라는 건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을 그럼 에어드롭으로 무상으로 받았느냐, 그 과정에서 위법한 건 없었느냐라는 거를 지금 집중 점검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검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 중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일단 에어드롭의 위법성 여부, 또 종잣돈 규명. 처음에 어떻게 주식 팔고 그 돈이 다 예금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 또 다시 이걸 했느냐라는 그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입니다. 사실 이게 이상식 실장님. 네. 요 세 가지가 다 어느 것 하나 좀 밝히기가 썩 쉽지 않은 사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코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네. 때문에 뭐 주식이랑은 살짝 비슷한 건 없을까요? 미공개 정보 활용 이런 건 사실 주식
입장에서 예, 많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주식하고도 유사한 게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코인의 정권성, 코인의 주식성. 네. 만약 이게 이제 인정이 된다면 저거는 이제 자본시장법까지도 이제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사안이 되는 것이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지금은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뭐 에어드롭의 어떤 위법성, 뭐 종잣돈, 뭐 미공개 내부 정보 활용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에서 윤경호 위원님 좀 가장 휘발성이 확 폭발력이 좀 큰 건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 여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부분은 지금 본인이 전혀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과는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겠죠. 이 가상화폐 거래에 이게 주식과 유사한 또 주식에 의지해서 간주할 수 있다면 그런 미공개 정보가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특정한 셀럽이나 아니면 뭐 영향력이 큰 누군가가 네. 여기에 투자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또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 대목이 그렇게 주식처럼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에어드롭이라는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네. 이게 그러면 마케팅 차원에서만 그냥 건네진 거다.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나중에 이걸 시세로 반영을 해보니 네. 뇌물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럼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래소 몇 곳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영장에 네. 명기된 죄목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우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는 뭐 조세 포탈도 있다고 했는데 조세 포탈은 아마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차익 과세 네. 이건 지금 정부가 이미 2025년 이후로 미뤄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는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저 대목인데 네. 저런 것들이 이미 이 피의자로 김남국 의원을 지정할 만큼 증거가 확보가 됐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거래소에서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코인 그 거래 내역만 검찰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그 거래소 전체에 투자한 다른 사람들도 다 가져갔는지에 따라서 아마 파장의 정도는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타율적인 강제가 불가피할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김남국 의원이 저걸 본인이 뭐 살신성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듯이 제가 고해성사 하듯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돈을 이렇게 조달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익을 얻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썼습니다? 네. 라고 과연 쉽게 얘기를 할까?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버티면 그게 민주당 전체에 미치는 그 악영향 이게 과연 불이 꺼질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네. 윤영걸 대표님. 저는 김남국 의원한테 지금 주어진 혐의 중에 네. 제일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 에어드롭이라고 봐요. 물론 아직 뭐 밝혀진 건 없지만은 네. 에어드롭이라는 건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네. 그거는 큰 문제가 되죠. 이거는 그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뭐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대법원에서도 코인은 뇌물로 인정이 돼요. 자산으로. 그러니까 마케팅 차원으로 남들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받은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 문제가 공짜로 크다라는 받았으면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과거에 그 외환위기 직후에 언론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패스 21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생체 인식 시스템인데 네. 그 언론사에서 그 액면가로 받았거든요. 500원에 받았는데 그때 네. 한때 인터넷 싱크풀 같은 데서 호가를 30만 원 했어요. 거래는 안 됐는데 500원 대 30만 원 차익을 다 뇌물로 해서 네. 풍비박산이 난 적이 있어요. 뇌물로 불법하죠.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만약에 공짜로 코인을 받았다. 네. 그래서 시세 차익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났다.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범죄고 저거 자체는 수사하기가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공짜로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건 뭐 내부 데이터를 입수했다면은 네. 저거는 바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에어드롭 부분은 좀 밝히기가 쉬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 부분 말고 사실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는 내부 이 코인 거래소들에 대한 이 압수수색입니다. 그런데 해외 지갑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해외 지갑. 여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해외 지갑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휴대전화,
거주지 등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수사라고 씁니다만 사실 압수수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김남국 의원의 휴대전화 그리고 거주지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상식 실장님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입니다. 네. 본업이 변호사예요. 그리고 의혹이 처음에 불거지고 좀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일주일 넘게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수수색해서 뭐가 나오겠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 그동안에 본인이 뭐 자기한테 불리한 자료를 하나도 지금 제출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는 휴대전화나 저런 기록을 그냥 뒀을 리는 없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뭐 정치적인 수사다 한동훈 장관의 작품이다라고도 얘기를 초반에 했었었는데 하지만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죠. 네, 한동훈 장관의 작품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왔습니다. 기자들 당연히 따라붙어서 물어봤겠죠.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김남국 의원님께서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나오셔서 계속 제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그러고 계시던데요.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지금 몰래 코인하다가 올렸는데 왜 내 잘못을 탓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언론에 흘린 건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정부 실정을 덮으려는 술수다. 여기에 한동훈 장관. 몰래 코인하다 걸린 걸 왜 내 작품이라고 합니까? 민주당 뭐만 있으면 검찰 탓을 하네요. 라고 김병민 최고님. 네. 약간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약간 이 느낌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되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김남국 의원이 지금 현재 무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도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른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있었던 민주당의 핵심적인 의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뜬금없이 손혜원 전 의원까지 나서서 메시지를 내면서 네. 김남국 의원이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김남국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김남국 의원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정치 대결 구도로 가는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일말의 반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라고 생각이 들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젊은 청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과거에 20대, 30대 청년들이 이른바 비트코인부터 가상화폐에 올인하면서 여기에 대한 규제 등을 언급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젊은 사람들도 이 코인 하게 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왜 이걸 규제하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네. 대학 전현직 총학생회장 등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요 관련 어플 다 지워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코인 안 그리고 한다. 코인이라면 쳐다도 안 봅니다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왜? 무수히 많은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가 네. 이른바 코인 폭락 사태 등을 겪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탕진하고 네. 또 이로 인해서 비상식적인 거래 등이 지난날 루나 등 사태 등까지 벌어졌던 거를 다 목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으로 돈 번 사람 있어? 라고 주변에 돌아보면 거의 모든 청년들이 코인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들이 김남국 의원 사태를 보니까 저 형은 코인으로 엄청난 돈을 집어넣고 잡코인에 수십억을 밀어넣은 다음에 100억대가 넘는 돈을 보유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걸 지켜보고 나니까 네. 김남국 의원이 투자의 신이냐 아니면 국회의원의 직을 이용한 아니면 당시 대선 후보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수행실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미공개 정보 등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번 것 아니야? 라고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 다 떠나서 국회의원직으로 있는 상임위 기간 동안 코인 거래했던 내용 하나만으로도 이미 청년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동훈 장관 탓을 하고 지금 있는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으로 지금 있는 김남국 의원 구하기에 나선다. 과연 어느 정도로 국민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층 분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